쓸모아. 봉준호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매우 혁신적인 한국 영화계에 걸맞는 보상이다. 영국의 가디언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 한 말입니다. 지금 기생충의 수상은 전 세계를 홀린 기생충 신드롬을 확인시키며 로컬 시상식을 찢어버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카데미는 백인들의 이야기에만 상을 주면서 로컬 영화제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생충 수상을 기점으로 로컬 시상식에서 벗어나 인터내셔널 영화제로 거듭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계는 체급을 불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영화 산업을 이뤄왔으며 봉준호와 아가씨의 박찬욱, 영화제 단골 손님 홍상수와 김기덕, 버닝의 이창동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트도 지난 20년 동안 가장 독특한 영화의 본고장인 한국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감독이라 불리는 박찬욱 감독은 기생충의 수상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봉준호의 수상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준호 같은 재능의 소유자와 동시대 동정 업계에 종사하고 친구를 지내는 일은 크나큰 축복이지만 사실 적잖이 귀찮다. 기생충이 공개된 후 내가 아는 외국 영화인들이 자꾸 전화해서 도대체 한국 영화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한국 영화인들이 먹는 무슨 약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좀 먹자 등의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아봐라. 지금부터 박찬욱 감독이 말하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강국을 자임하는 프랑스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을 거머쥔 것에 부러움 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권위지 르몽드는 박스오피스에서 조커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면서 반면에 프랑스 영화나 마틴 스콜세이지 영화는 수상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영화계는 올해 아카데미에 출품된 자국 영화 4편이 모두 수상에 실패한 것에 참담한 신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 프랑스 TV는 프랑스 영화 4작품이 오스카 경쟁 부문에 출품됐지만 단 한 작품도 수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탄하며 프랑스의 낙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 강국이자 영화 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게도 없는 저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자 한 미국 기자는 한국의 4대 천왕으로 영화 봉준호, 음악 BTS, 스포츠 손흥민, 게임 페이커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으로 인해 K드라마 중심의 한류 1.0과 K-팝 위주의 한류 2.0을 넘어서 방송과 음악 공연이 결합된 K-컬처의 한류 3.0에 이어 K-무비가 가세한 한류 4.0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 외국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놀라운 기획력과 창의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작가, PD,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인에게는 확실히 문화적 DNA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MBC에는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한 더 마스크드 싱어 제작자인 크레이그 폴레스티스는 한국 포맷은 신선하고 독특하다며 K-팝, 음식 등 전체적인 한국 문화 유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포맷 수출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들은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신선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대부분 외국의 문화와 혼합되어 혼종, 하이브리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의 확실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정복한 기생충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바로 한국 정서를 담은 콘텐츠와 한국어 대사가 유럽은 물론 북미에서도 통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K-팝으로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대사와 가사라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전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BTS와 한국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이젠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는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데는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신선하고 독특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같은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쟁의식은 그 어느 나라 국가보다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경쟁에서 누군가 나보다 잘할 때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질문을 하자 한국인의 지수는 3.7점으로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니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쟁심이 높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자원이 하나 없고 가난했던 한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세계적으로 큰 사고를 쳐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2019년 GDP 세계 12위, 2018년 무역규모 1조 1,405억 달러 세계 5위 수출국가,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류는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73년 전에 쓴 100번 김구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번 김구는 100번 밀지에 쓰여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